여러분, 새해가 시작되면 뭐부터 하시나요? 청소도 하고, 집안 정리도 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으시죠? 오늘은 을사년 새해의 애군을 막고 재물운을 불러오는 정말 특별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새해 우환을 막는 소금에 관한 내용인데요. 소금은 예로부터 애군을 물리치고 재물운을 불러오는 아주 강력한 힘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정초에는 이 소금의 힘이 배가 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통도사 대광명전에 가보시면 소금 단지가 모셔져 있을 정도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그 어디에서도 들으실 수 없는 소금 풍수에 관해 알게 되실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에 올 한 해 대운이 들어오고 천만복 만만복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소금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첫째는 지키는 힘입니다. 예로부터 소금은 음식을 보존하고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지켜주었죠. 둘째는 애군을 막는 힘입니다. 나쁜 기운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불길한 일들을 막아주는 거죠. 셋째는 청결을 유지하는 힘입니다. 깨끗한 기운을 유지하고 더러운 것들을 정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이 소금의 힘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요. 올해는 목에서 하루 흐르는 해운이라 하반기에 큰 성과가 있지만 지나친 확인은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우리 조상님들은 소금을 백금보다 귀하게 여기셨다고 합니다. 특히 조선시대에는 소금이 재물의 상징이었는데요. 임금님께서도 귀한 신하에게 소금을 하사하실 정도였습니다. 소금은 정화의 기운을 가진 아주 신비한 물질인데요. 나쁜 기운을 막고 좋은 기운을 끌어들이는 엄청난 힘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1800년대 조선 후기의 실학자 이규경 선생님의 오주연문장전상고를 보면 소금으로 애군을 물리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는데요. 한 양반이 매일 밤 귀신을 보는 고통에 시달리다가 문 앞에 소금을 뿌리고 나서는 그 고통에서 벗어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특히나 정초에는 소금의 기운이 최고조에 달하는데 이때 소금을 잘 활용하시면 올 한 해 재앙을 물리치고 재물운을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현관이나 집안 어딘가에 소금을 두고 계신가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릴 텐데요. 소금 단지는 현관뿐만 아니라 주방에도 반드시 두셔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방은 불을 다루는 공간이기 때문에 특별히 소금의 기운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전국의 큰 사찰들도 주방에 소금 단지를 모시고 있죠. 자, 이제부터 제가 소금을 두는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금 배치의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정성스럽게 소금을 고르는 것입니다. 꼭 천일염을 사용하셔야 하는데요. 요즘은 정제된 소금이 많이 나오지만 전통 방식으로 만든 천일염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그냥 소금을 두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전통 소금 단지를 활용하는 건데요. 우리 조상님들은 소금 단지를 갑오처럼 여기셨습니다. 특히 정초에는 새 소금 단지를 장만하시곤 했는데 이게 그냥 미신이 아닙니다. 소금 단지는 단순한 그릇이 아닌 우리 집안의 재물과 복을 지키는 수호신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소금 단지보다 더 강력한 방법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바로 소금을 복주머니에 넣고 그 복주머니를 다시 소금 단지에 넣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소금의 기운이 복주머니를 통해 더욱 순수하게 정화되어 우리 집안을 지켜준다고 합니다. 실제로 조선시대 궁궐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소금을 보관했다고 하는데요. 임금님의 처소에는 반드시 붉은 복주머니에 소금을 담아 백자 소금 단지에 보관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복주머니는 꼭 붉은색이어야 합니다. 붉은색은 양기의 기운을 가진 색으로 소금의 정화력을 더욱 높여준다고 해요. 둘째, 복주머니는 반드시 복자가 새겨진 것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환을 막을 뿐만 아니라 소금의 정화력이 더욱 강해져 집안 가득 복을 채워주기 때문이에요. 셋째, 소금 단지는 반드시 뚜껑이 있어야 하고 작을수록 좋습니다. 뚜껑이 있어야 기운이 밖으로 새지 않고 작을수록 소금의 기운이 더욱 강하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준비하신 다음 복주머니에 소금을 담고 소금 단지에 넣으실 때는 꼭 시계 방향으로 3번 돌리면서 우리 집에 복이 들어오고 애군은 물러가소서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소금 단지의 위치도 매우 중요한데요. 소금 단지는 현관 들어와서 왼쪽에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는 좌청룡 우백호의 원리 때문인데요. 왼쪽은 청룡의 방향으로 복이 들어오는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이 소금의 양인데요. 소금은 33g을 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이게 그냥 정해진 게 아니라 음양의 이치가 담겨 있습니다. 3이라는 숫자는 하늘, 땅, 사람을 의미하고 이 셋이 조화를 이루어야 완벽한 기운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받은 정말 놀라운 사연이 있으니 소개해 드릴게요. 풍수소품 여러 번 구매하신
김 사장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사장님은 작년부터 제 영상을 보시고 소금을 복주머니에 넣어 소금단지에 보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는데요. 한 달 만에 못 받았던 물건 대금을 받기 시작하시고 채무자가 나타나 빚을 갚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분의 사연도 있습니다. 부산의 박할머니는 집에 자주 도둑이 들어 매일 밤마다 불안에 시달리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소금단지의 기운을 알게 되어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하셨는데 그 뒤로 단 한 번의 도난 사고도 없었다고 하시네요. 특히 대구의 이씨 사장님은 가게 주방에 소금단지를 두시곤 매출이 몇 배나 늘었다고 하십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꼭 주의하셔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첫째, 절대로 쓰던 소금단지를 재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새로운 단지에 새로운 소금을 두셔야 온전한 기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둘째, 복주머니도 1년에 한 번은 새 것으로 교체하셔야 하는데요. 정초에 만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셋째, 소금은 한 달에 한 번씩 교체하셔야 하는데 음력 1일에 교체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넷째, 버리는 소금은 절대로 쓰레기통에 버리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흐르는 물에 녹여서 버리셔야 해요. 다섯째, 복주머니를 만드실 때는 절대로 검은 실을 쓰시면 안 됩니다. 붉은 실이나 황금색 실을 사용하세요. 여섯째, 집안에 좋은 일이 생기면 소금단지, 소금, 복주머니를 전부 새 것으로 교체하셔야 합니다. 기운이 닳기 때문이에요. 이사 가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안의 기운이 달라지기 때문에 새 것으로 교체하셔야 해요. 자, 오늘 소금으로 복을 부르는 방법 잘 아셨나요? 정리하자면 첫째, 붉은 복주머니에 천일염을 담아 뚜껑이 있는 소금단지에 보관하세요. 둘째, 소금단지는 현관 왼쪽에 두시고 음력 1일마다 소금을 교체하세요. 셋째, 버릴 때는 반드시 흐르는 물에 녹여서 버리세요. 이 세 가지만 잘 지키신다면 여러분 가정에도 복이 가득하고 재물이 물밀듯 들어올 것입니다. 특히나 정초에는 소금의 기운이 최고조에 달하니 꼭 실천하셔서 올 한 해 대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제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새해 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소금단지 비법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왼쪽 아래 제품 보기 누르시면 현인의 명언 소금단지 세트를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번호로 연락 주셔도 구매 도와드려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 한 번 더 들으시면서 내용 숙지할게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면 뭐부터 하시나요? 청소도 하고 집안 정리도 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으시죠? 오늘은 을사년 새해의 애군을 막고 재물운을 불러오는 정말 특별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새해 우환을 막는 소금에 관한 내용인데요. 소금은 예로부터 애군을 물리치고 재물운을 불러오는 아주 강력한 힘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정초에는 이 소금의 힘이 배가 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통도사 대광명전에 가보시면 소금단지가 모셔져 있을 정도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올 한 해의 대운이 들어오고 천만복 만만복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소금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첫째는 지키는 힘입니다. 예로부터 소금은 음식을 보존하고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지켜주었죠. 둘째는 애군을 막는 힘입니다. 나쁜 기운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불길한 일들을 막아주는 거죠. 셋째는 청결을 유지하는 힘입니다. 깨끗한 기운을 유지하고 더러운 것들을 정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이 소금의 힘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요. 올해는 목에서 하루 흐르는 해운이라 하반기에 큰 성과가 있지만 지나친 확인은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우리 조상님들은 소금을 백금보다 귀하게 여기셨다고 합니다. 특히 조선시대에는 소금이 재물의 상징이었는데요. 임금님께서도 귀한 신하에게 소금을 하사하실 정도였습니다. 소금은 정화의 기운을 가진 아주 신비한 물질인데요. 나쁜 기운을 막고 좋은 기운을 끌어들이는 엄청난 힘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1800년대 조선 후기의 실학자 이규경 선생님의 오주연 문장전상고를 보면 소금으로 애군을 물리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는데요. 한 양반이 매일 밤 귀신을 보는 고통에 시달리다가 문 앞에 소금을 뿌리고 나서는 그 고통에서 벗어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특히나 정초에는 소금의 기운이 최고조에 달하는데 이때 소금을 잘 활용하시면 올 한 해 재앙을 물리치고 재물운을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현관이나 집안 어딘가에 소금을 두고 계신가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릴 텐데요. 소금단지는 현관뿐만 아니라 주방에도 반드시 두셔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방은 불을 다루는 공간이기 때문에 특별히 소금의 기운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전국의 큰 사찰들도
주방에 소금단지를 모시고 있죠. 자, 이제부터 제가 소금을 두는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금 배치의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정성스럽게 소금을 고르는 것입니다. 꼭 천일염을 사용하셔야 하는데요. 요즘은 정제된 소금이 많이 나오지만 전통 방식으로 만든 천일염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그냥 소금을 두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전통 소금단지를 활용하는 건데요. 우리 조상님들은 소금단지를 갑오처럼 여기셨습니다. 특히 정초에는 새 소금단지를 장만하시곤 했는데 이게 그냥 미신이 아닙니다. 소금단지는 단순한 그릇이 아닌 우리 집안의 재물과 복을 지키는 수호신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소금단지보다 더 강력한 방법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바로 소금을 복주머니에 넣고 그 복주머니를 다시 소금단지에 넣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소금의 기운이 복주머니를 통해 더욱 순수하게 정화되어 우리 집안을 지켜준다고 합니다. 실제로 조선시대 궁궐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소금을 보관했다고 하는데요. 임금님의 처소에는 반드시 붉은 복주머니에 소금을 담아 백자 소금단지에 보관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복주머니는 꼭 붉은색이어야 합니다. 붉은색은 양기의 기운을 가진 색으로 소금의 정화력을 더욱 높여준다고 해요. 둘째, 복주머니는 반드시 복자가 새겨진 것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환을 막을 뿐만 아니라 소금의 정화력이 더욱 강해져 집안 가득 복을 채워주기 때문이에요. 셋째, 소금단지는 반드시 뚜껑이 있어야 하고 작을수록 좋습니다. 뚜껑이 있어야 기운이 밖으로 새지 않고 작을수록 소금의 기운이 더욱 강하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준비하신 다음 복주머니에 소금을 담고 소금단지에 넣으실 때는 꼭 시계 방향으로 3번 돌리면서 우리 집에 복이 들어오고 애구는 물러가소서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소금단지의 위치도 매우 중요한데요. 소금단지는 현관 들어와서 왼쪽에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는 좌청룡 우백호의 원리 때문인데요. 왼쪽은 청룡의 방향으로 복이 들어오는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이 소금의 양인데요. 소금은 33g을 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이게 그냥 정해진 게 아니라 음양의 이치가 담겨 있습니다. 3이라는 숫자는 하늘, 땅, 사람을 의미하고 이 셋이 조화를 이루어야 완벽한 기운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받은 정말 놀라운 사연이 있으니 소개해 드릴게요. 풍수소품 여러 번 구매하신 김 사장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사장님은 작년부터 제 영상을 보시고 소금을 복주머니에 넣어 소금단지에 보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는데요. 한 달 만에 못 받았던 물건 대금을 받기 시작하시고 채무자가 나타나 빚을 갚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분의 사연도 있습니다. 부산의 박할머니는 집에 자주 도둑이 들어 매일 밤마다 불안에 시달리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소금단지의 기운을 알게 되어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하셨는데 그 뒤로 단 한 번의 도난 사고도 없었다고 하시네요. 특히 대구의 이씨 사장님은 가게 주방에 소금단지를 두시곤 매출이 몇 배나 늘었다고 하십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꼭 주의하셔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첫째, 절대로 쓰던 소금단지를 재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새로운 단지에 새로운 소금을 두셔야 온전한 기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둘째, 복주머니도 1년에 한 번은 새 것으로 교체하셔야 하는데요. 정초에 만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셋째, 소금은 한 달에 한 번씩 교체하셔야 하는데 음력 1일에 교체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넷째, 버리는 소금은 절대로 쓰레기통에 버리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흐르는 물에 녹여서 버리셔야 해요. 다섯째, 복주머니를 만드실 때는 절대로 검은 실을 쓰시면 안 됩니다. 붉은 실이나 황금색 실을 사용하세요. 여섯째, 집안에 좋은 일이 생기면 소금단지, 소금, 복주머니를 전부 새 것으로 교체하셔야 합니다. 기운이 닿았기 때문이에요. 이사 가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안의 기운이 달라지기 때문에 새 것으로 교체하셔야 해요. 자, 오늘 소금으로 복을 부르는 방법 잘 아셨나요? 정리하자면 첫째, 붉은 복주머니에 천일염을 담아 뚜껑이 있는 소금단지에 보관하세요. 둘째, 소금단지는 현관 왼쪽에 두시고 음력 1일마다 소금을 교체하세요. 셋째, 버릴 때는 반드시 흐르는 물에 녹여서 버리세요. 이 3가지만 잘 지키신다면 여러분 가정에도 복이 가득하고 재물이 물밀듯 들어올 것입니다. 특히나 정초에는 소금의 기운이 최고조에 달하니 꼭 실천하셔서 올 한 해 대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제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새해 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소금단지 비법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